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. 네. 그 선거법 개정 선거법에 따라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그런데 정말 비례정당을 만들면 한국당의 자리가 더 돌아가는지 전 그게 조금 의심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. 네, 어떻게 보세요? 중요한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. 네. 이제 뭐 우리가 선거법이 개정되고 정당 투표가 이루어지고 뭐 연동형에 따라서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 정당 이제 지지율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그 네. 분석에 따르면은 이 한국당이 한 병존까지 다 합해 47석 중에 한 30석 정도를 가져올 수도 있다. 뭐 이런 7석 이야기를 하는 거죠. 7석 맞아. 30석뿐만 아니고 이게 일당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근데 야바오는 야바오입니다. 그 국민들이 바보입니까? 네. 그 꼼수는 이제 뭐 꼼수에 이제 악수를 떠으니까 우리가 꼼수로 대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. 비례한국당이든지 뭐 비례한국당도 만들어졌고 뭐 비례민주당도 만들어졌죠. 네. 근데 뭐 여기 돼 있지만은 그걸 뭐야? 위성정당. 위성정당 뭐 그러니까 진짜 예, 한국당 뭐 민주당이 짝퉁이죠. 아니라 뭐 결국 짝퉁인데. 짝퉁 정당이 짝퉁인데 만들어졌어요. 그거 만든다고 해서 예.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당이 돌린 시뮬레이션대로는 안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 이 이제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다가 말하는 부분인데 이 자유한국당이 절대 긴장해야 될 국면입니다. 뭐 물론 이 이제 사태가 선거법 개정을 못 막고 밀려오면서 이제 뭐랄까 어쩔 수 없이 만든 하나의 뭐 이 아이디어이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제 현실 이쪽에서는 아닙니까? 꼼수라고 얘기하고 예, 야박이라고 하고 현실이기 아이디어. 때문에 네, 네. 현실이기 때문에 네. 여기서 뭔가 제대로 된 안을 내놓고 제대로 그나마 여기서라도 뭐 어쨌든 현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표를 좀 많이 얻어야 되는 거고 네, 네. 또 의석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네, 네. 이 부분 네. 이 남아있는 여지 이 부분에서 네. 최선을 다하고 네. 뭐 어떻게 하면 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제대로 해야 있다가 됩니다. 예, 예. 한번 좀 우리끼리 어떻습니까?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. 지금 뭐 보십니까? 홍 반장님 분량 면에서 지금 딸리고 있습니다. 빨리 말씀하십시오. 이게요, 국민들 입장에는 비례대표가 연동형이 됐든 과거형이 됐든 관심 없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이 후보자들과 당원들은 관심이 있겠죠. 그런데 일반 대중은요, 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총체적인 정치의 불신입니다. 이래 되든 저래 되든 아무 관심 없어요.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다. 이런 거예요. 참신한 새 얼굴을 찾고 있는데 그렇잖아요. 그 연동형 비례대표가 그게 제도가 이래 바뀌든 저래 바뀌든 매나 그놈이고 이런 놈들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 중에 하나가 또 당선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홍 반장님 뭐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좀 반기를 드려야 될 건데 제가 뭐 자주 뭐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현실에서 내가 잠잘 때든 또 깨어 있을 때든 항상 정치가 나의 삶에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. 그 부분 때문에라도 우리가 유권자들은 모두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네.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보수가 무너지고 이 이상한 국가주의 전체주의가 이렇게 팽행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그 정치에 더 예민함을 가져야 된다. 네.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이 국려지책이지만 또 저 당원이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비례대표에서 뭔가 표를 좀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의논 좀 해주시죠. 제가 왜 반박을 하느냐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처음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조 제안을 했을 때가 지역구 200석에 그 비례대표 100석이었어요. 그때는 그야말로 해볼 만하다. 이제 다당제로 가겠구나. 양당 체제에서 이제 다당제로 가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그게 양당에서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쪼물락거려가지고 결국 75석 대 125석, 225석으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.
그 합의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? 253석에 만 7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. 결국 뭡니까 이게? 결국 세석 조정하자고 몇 년을 그렇게 난리를 피웠던 결과가 그래 나오니까 세석 조정 안 됐죠. 다시 원하는 대로 갔죠. 13 253대 47로 그대로 갔습니다. 아, 다시. 253대 47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게요 국민들이 기대했던 원래의 취지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결론이 그래 나버리니까 저 역시가 아무 기대감이 없어요. 또 저것끼리 좀 그 위에 지금 연동형 또 캡을 30석 씌웠죠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이 그 연동형 정당 미래 우리 5번 선거법 개정 선거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될까요?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. 몰라 어려워. 실망. 설명해줘도 몰라. 그게 이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너무 스탈린이 한 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어를 혼란시켜야 이게 헷갈려서 네, 국민들이 몰라서 그냥 그냥 묻어가는 어려우면은 질문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저 혼자 이 한국당 걱정하고 있네. 지금 보니까.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어쨌든, 사실은 예. 공감하는 건 한국당 걱정이 아니라 예. 보수를 걱정하는 예, 거예요. 보수 걱정하려면은 네. 일단 한국당이 예, 좀 살아야지. 비례 네, 서표를 정당 몇 투표에서라도 개라도. 조금 네. 더. 근데 나는 한국당 걱정 안 해요. 왜 걱정 안 하느냐? 좀 거의- 해주세요. 근데 저는 그 제가 부탁드렸는데 또. 민주당하고 한국당은 저는 똑같은 놈이라고 봅니다. 두 놈도 나쁜 놈들이에요. 난 솔직히. 저는 사실 저 역시도 아까 홍반장 이야기하셨듯이 그 비례 정당 연동형 정당 비례제를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. 하도 치고 지금 87년 선법 체제 이후에 하도 거대 두 양당들이 치고받고 싸우니까 네. 어느 하나 지금 20대 국회가 법 제대로 통과시킨 게 별로 없어요. 거의. 아니 근데 그거 찬성해서 그러면 나중에 예. 정당이 한 50개 지금 뭐 30몇 개 아니 그렇게 안 됩니다. 실제적으로 3% 그것도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3% 이상 득표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 아닙니다. 그런데 어쨌든 뭐 예. 정당이라고 예. 나와서 내가 비례 정당 투표에 네. 임하겠다 하는 정당은 다 이렇게 예. 일단 열거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? 예. 물론 뭐 나중에 네. 뭐 배정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이유.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꼼수를 쓴다는 게 네. 지금 그 현역 의원들 한 30명 보내가지고 네. 민주당 이에서 두 번째 지금 비례대표를 올리자고 하는데요. 저는 그거조차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. 그래요. 그 바로 그 점을 저도 똑같이 동감하는데 이제 아마 정당 투표에 관해서는 정당들 대표자나 아니면 누군가 나와가지고 그 정당에 대한 설명을 한답니다. 정책에 대한 설명. 지역구 투표와 네. 다르게.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뭐 이제 아까 30석 가가지고 기호 2번으로 하면은 아마 모두가 유권자들이 2번을 찍을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예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저쪽 뭐 진보 계열에는 오히려 정의당보다는 녹색당이나 이런 쪽으로 표가 갈 가능성이 많다. 네. 그리고 이 한국당에 이제 뭐 2번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한국당 안 찍을 가능성이 많다 이거죠. 정당 네. 투표는 안 한다 이거죠. 네. 그래서 가치 구매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가치에 대한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제대로 내세우지 않고는 홍보하지 않고는 홍보하지 않고는 네. 또 설득하지 않고는 네. 비례대표 원하는 만큼 투표를 절대 못 얻는다. 네. 이런 분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저는 차제에 한국당 걱정을 좀 하겠습니다. 이 정말 이 그나마 여지 있는 여기서라도 표를 제대로 좀 얻으려면은 한국당이 갖고 있던 보수의 가치를 정말 정제해가지고 그거를 요 새로 만드는 당에다가 정확하게 올리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그 이러한 우리 이제 정강을 갖고 또 정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.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당명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우리 당 뭐 우리 보수당 다 이쪽으로 올 거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. 네. 그래서 이 팁은 정말 눈여겨요. 또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네. 이야기 너무 그 했습니다. 비례대표 이제 정당제가 갈 때 결국은 그 당의 정책이 그다음에 공약이 아마 그 유권자한테 어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. 네. 그러면 자 봅시다. 과연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까?
생각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현 가능성이 국민들이 볼 때 자유한국당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. 만약에 선거 체제가 들었을 때, 선거 국면에 들어갔을 때 민주당에서 장밋빛 공약을 몇 가지만 내걸어 버리면은 자유한국당보다 그쪽에서 훨씬 정당 지지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. 지금 상황은 보세요. 어디에 약점이 있냐면은 이 보수가 다 이 분산되어서 나도 당 만들고 니도 당 만들고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뚜렷한 어떤 그 공약이나 이런 거를 집중해내지를 못한다고 그게 그 소리다 하는 이런 공약들밖에 없을 거예요. 그때 집권 여당에서는 굵직한 공약을 내걸 수가 있다고 봅니다. 예를 들어서 담배값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노인 수당을 얼마를 준다든가 뭐 출산 장려를 굵직한 걸 해낼 수가 있다고. 그런데 의원 하나 없는 정당에서 그런 공약을 내걸어봐야 아무도 믿지도 않아요. 그랬을 때 만약에 선거 국면으로 갔을 때는 오히려 이게 지금 여당에 훨씬 유리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. 그럼 지금 시뮬레이션을 여론조사로 돌린 게 있습니다. 네. 이제 봤을 때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의 정당 득표를 보면은 지역구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한 30 몇 %대 나왔고요, 한국당이 20 몇 %대, 정의당이 10%도 안 나왔습니다. 네. 그런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후보를 찍을 때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은 확 빠져요. 그 확 빠진 표가 정의당 거로 많이 가요. 네. 그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 후보는 정의당을 찍는다는 거죠. 네. 근데 한국당 거의 비슷해요. 네. 큰 차이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그 비례 순번을 2번까지 끌어올리려면은 현역 의원을 30명 보내야 되는데 30명 갈 의원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. 불출마자들 중에 저는 비례 한국당 가라면 진짜 당을 위해서 사실승인을 하겠다고 해서 갈 사람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. 불출마자도 그렇고 공천 탈락자 보내면 가겠습니까? 안 갑니다. 물론 뭐 그런 위험도 있지만은 한국당을 좀 걱정합시다. 걱정해서 어쨌든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.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네. 아까 말씀하신 뭐 이제 중심 인물을 그 당 대표로 새로 뭐 바꾼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유권자들이 모두 다 이제 현명하고 똑똑하신 분들이라서 분명히 그 가치 위주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. 그렇다면은 거기에 자율. 공화. 저는 분권론자입니다. 분권의 가치를 넣는 것. 그것이 이 지역이나 또 뭐 여러 뭐 옛날에 뭐 수도권과 뭐 비수도권 뭐 이런 논의에서 이야기되는 또 보수의 가치를 지닌 분들의 전체 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. 그거 반드시 넣어야 된다.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맨날 광장 정치하고 몸으로 하고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정당이, 특히 비례 정당이 우리는 무엇을 가치로 해서 이 정당을 이끌어갈 것인가. 우리 정당 사세요. 네, 내야 된다. 그것을 분명히 해서 한번 선거에 임하자. 한국당이 그런 그 보수의 가치를 한다면은 꼼수 정당 안 만들죠. 또 이렇게 초치지 마십시오. 도와주십시오. 또 지켜봅시다. 네. 자, 오늘 비례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어쨌든 반드시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이게 하여튼 저는 정권 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. 네, 여기서 빠질까요, 저? 예, 끼끼 빠빠.